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시장에 풀렸던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갱신 요구권 확대 등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유지에 부담을 느끼고 월세 전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임차인은 선택지가 줄고 있고, 임대인은 규제와 시장 리스크 사이에서 보다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종종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은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협조합니다. 이사 일정 조율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서둘러 퇴거를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임차인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중요한 판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1월 8일 2023나 74132 판결입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수개월 후 제3자와 신규 임대차를 계약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가? 둘째, 정당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은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변제 요구로 부득이하게 다시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임대인의 사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후 실제 거주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예외적 불가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거주 사유는 선언이 아니라 사후행동으로 검증되는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손해배상액을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의 환산 월차임 빼기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곱하기 24개월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공식을 적용하여 총 8,34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산 월차임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문을 근거로 갱신거절 통지 시점에 기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실거주 명분을 남용한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경고입니다. 둘째, 갱신 거절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셋째, 임차인은 조기 퇴거로 입은 손해뿐 아니라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얻은 추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월세 중심으로 이동 중인 현재 시장에서는 이 판례가 임차인의 협상력과 권리를 다시 정의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실거주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검증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까요? 아니면 임대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시죠. 여기까지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